네, 오후장에 주목할 종목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와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목할 돈 앤 트렌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트럼프도 인정한 K조선, 트럼프 정부 들어서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조선 섹터에서는 또 강해지고 있죠. 오늘 K조선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 조선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대단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일환으로서에 대한 움직임이 또 드러나면서 기관에 대한 매수도 상당부 유입되고 있는 양상들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조선 업황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동에 대한 부분을 많이 봤었거든요. 이제 유가에 대해서도 연동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부분을 많이 봤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발 모멘텀에 대해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조선 업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K조선이라는 얘기가 과거에는 맞았지만 요즘은 사실 조선 업황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 점유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준비된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올해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에 대한 선박 수주량에 대한 추이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전체는 이제 전 세계 발주량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발주량은 조그맣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런 전 세계에 대한 부분에서 중국은 항상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점유율 자체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한 요 정도 선까지는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런 우리가 점유율에 대한 부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전체적인 수주와는 상관없이 꾸준하게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인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앞서 봤던 것을 이제 CGT라고 하는데, 이 CGT라는 것이 표준 화물선에 대한 환산 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작업 난이도가 높으면 이 계수가 상대적 계수이기 때문에 높게 평가를 해주는 거고, 선박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으면 또 이걸 높게 평가를 해줍니다. 다만 이제 대형선일 경우에는 또 낮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덩치만 큰 선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계수 자체를 낮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선종별로 나눠서 계수를 한번 따져본다면, 우리가 이제 VLCC라고 해서 유조선, 흔히 얘기하는 유조선 같은 경우에는 작업 난이도가 낮다, 대신 이제 크기만 크다, 이런 걸 쉽게 만들 수 있다 해서 0.3에 대한 계수를 매기는 거고, 대신에 우리가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작업 난이도 상당히 뛰어나야지만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0.75라는 계수를 매겨줍니다. 우리가 이제 여객선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중요한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런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2.0에 대한 상관계수를 매겨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겨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이 현재 점유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지만, 다만 이제 우리가 CGT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뒤처지지 않는다, 어느 정도에 대한 점유율을 항상 가져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림에 나오는 이제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 유조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봤다시피 이제 상관계수가 낮게, CGT 계수가 낮게 잡히는 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제 LNG 운반선이나 암모니아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관계수가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이 조선주를 공략을 하실 때도 이런 LNG 운반선이나 암모니아 운반선 같은 이제 CGT 계수가 높게 잡힐 수 있는 선에 대한 수주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더 보신다면 우리가 선별적인 공략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관련주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D 현대미포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미포는 오늘 다시 한번 더 상승하면서 신고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 이제 이런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 52주 동안에 대한 주가 움직임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52주 동안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시면, 앞서서 이제 고점에 대한 부분을 형성했던 구간을 이번에 다시 한번 돌파를 해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현재 주가에 대한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HD 현대미포뿐만이 아니라 HD 그룹주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업황 자체가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 HD 현대미포는 그 안에서도 좀 더 탑픽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기업으로 HD 한국조선해양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선박에 대한 건조 관련된 부분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마찬가지로 이제 주가에 대한 우상향을 나타내면서 정별 초입 국면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우리가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HD 현대미포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면서 미국발 모멘텀이 좀 더 확대가 된다면 직접적인 수익을 가져다 올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K조선과 관련한 두 개 관련주 살펴봤고요. 오늘의 승일 탑5 확인하면서 AS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이스X 우주선 6차 시험 발사에 좀 성공을 했죠. 관련해서 지분 투자한 아이주 IB 투자에 대한 투자 의견 궁금하고요. 또 넷플릭스가 간밤에도 사상 최고치 경신했는데 우리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3번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추천해드렸던 기업이 아주아이비 투자가 11월 11일이었고 그냥 11월 13일 날 스튜디오 드래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이 아주아이비 투자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 날 점 상한가를 가고 두 방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조금 조정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인데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봉상 밑꼬리를 달고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보이는 양상이거든요. 현재는 이런 뭐랄까 이제 미국발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쉽게 꺼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현재는 이런 테마가 좀 더 붙어 있다라고 봐야 되고 사실 우리가 이런 점 상한가라든지 상한가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뭔가에 대한 큰 힘이 아직까지도 인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더 고점이었던 3,000원 밴드를 강하게 한 번 더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가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13일 날 말씀드렸던 기업이 스튜디오 드래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최근 다시 한 번 더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기대감과 K엔터에 대한 기대감, 제작사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면서 저가에서 이래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 레몽레인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스튜디오 드래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다. 뭐 일주일 만에 8% 정도 올랐는데 충분히 뭐 20% 이상까지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더 홀딩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자, 오늘 이제 동성화인텍이라는 기업인데 우리가 이 초저온 본행제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LNG 운반선인 암모니아 운반선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그게 기체입니다. 기체 상태에 대해서 기화된 상태에서 이제 그것을 옮겨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옮길 때는 우리가 이제 본행제에 대한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기업 공시란을 같이 보시면 이 동성화인텍은 약 90% 이상이 바로 이 초저온 본행제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조선업황과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증설에 대한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에 대한 가동률로도 지금 조선 수주 받는 것 자체를 다 못 쳐낸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앞으로도 이런 동성화인텍에 대한 재평가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과정이 아닐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동성화인텍이 모처럼 만에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오는 시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월봉을 보시면 꾸준하게 박스권을 길게 진행을 해왔던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 그만큼 응축된 수렴 구간이 높았기 때문에 한번 발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걷잡을 수 없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차적인 목표가는 14,800원, 손절가는 11,9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동성화인텍이고요. 또 이상로 파트너님을 찾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목요일에 시청자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코너를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저희가 목요일마다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함께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이니까
요즘 시장이 어려워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이용하셔가지고 저하고 함께 고민을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K스탁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